AI가 살인범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벌어진 총기 참사,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18세 청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오픈 AI의 내부 시스템이 무려 8개월 전에 이 사람을 위험군으로 분류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 6월이에요. 오픈 AI 내부 시스템이 챗GPT의 한 계정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대화 내용을 분석했더니 폭력적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거죠. 이걸 검토한 직원 10명 중 일부는 사법당국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근데 경영진이 이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계정 정지만 시키고 끝냈거든요. 그러면 AI가 도대체 뭘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무기 사용 방법, 몇 시에 사람이 많은가, 어떻게 들키지 않는가, 이미 총을 갖고 있다처럼 이런 정보들이 한 대화 안에서 누적이 되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AI 입장에서는 패턴이 보이는 거죠. 범죄 관련 검색이 반복되고 양이 늘어나면 시점까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요. 결국 사건이 터지고 2달 뒤 샘 올트먼이 직접 사과문을 냈어요. 사법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과 100% 진심일까요? 타이밍을 보면 총격 피해자 중 뇌 손상을 입은 12세 여아의 가족이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예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거든요.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작년 4월 플로리다대 총기 난사 사건 기억나시나요? 피의자가 총격 당일 챗GPT와 대화하며 범행 조언을 받은 걸로 파악됐어요. 오픈 AI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화면 반대편에 사람이 있었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막 받았어요. AI와 사람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AI 기업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는 거예요.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한쪽에선 AI는 언어 패턴을 분석하는 기계일 뿐 초능력자가 아니다 라고 해요. 폭력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다 신고하면요, 소설 쓰는 작가, 게임 시나리오 짜는 청소년, 분노를 토해내는 사람까지 죄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사생활 침해죠. 반면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AI가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생겼는데 신고 여부를 기업 내부 기준에만 맡겨도 되냐는 거죠. 이번 사건이 딱 그 경우예요. AI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기업이 내부적으로 정지만 시키자고 결정해버렸잖아요. 공론화를 통해 신고 기준과 운영 방식을 사회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방금까지는 AI가 기억한 걸 활용 못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AI의 기억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거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AI가 너무 많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AI는 학습하면서 데이터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째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학술지 사이언스도 대규모 언어 모델이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는 암기 문제는 AI 개발자들의 큰 골칫거리다라고 짚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 직원이 AI에게 내부 문서 요약을 시켰다가 나중에 외부 사용자한테 기밀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갔어요. 뉴욕타임즈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챗GPT가 자사 기사를 그대로 외워서 복제에 출력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수십 년간 기자들이 쌓아온 기사가 AI 입장에선 그냥 외울 데이터 중 하나였던 거예요.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AI 업계에서 뜨고 있는 기술이 언러닝이에요. 쉽게 말해 AI한테 이건 잊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AI가 무언가를 학습했다는 게 사람의 기억처럼 특정 서랍에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연결 가중치 전체에 흩뿌려져 있는 거라서 어디서 어떻게 지워야 할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4월 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에서 중요한 도구가 공개됐어요. 이름이 허블인데요. 우주망원경 허블처럼 AI 내부를 들여다보는 도구인데 AI가 특정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학습했을 때 더 강하게 기억하는지, 반대로 기억이 희미해지는지 안식할 수 있어요. 허블이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기업 입장에서 우리 AI가 기밀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언러닝 이후에 해당 정보가 실제로 제거됐는지를 검증하는 수단이 돼요. 빅테크들이 이 기술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AI 인프라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기업 고객들이 기밀 유출이 무섭다는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거든요.
기밀 유출 리스크만 제거하면요, 기업용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려요. 전문가들이 언러닝 기술을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부르는 게 괜한 말이 아닌 거죠. 허블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뉴욕타임즈 소송 같은 저작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존에는 AI가 특정 기사를 외웠는지 증명하려면 수천만 건의 대화 기록을 다 뒤져야 했거든요. 근데 허블 같은 도구가 있으면 AI가 데이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빠르게 입증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증거 개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이야기를 같이 놓고 보면 뭔가 아이러니한 그림이 나와요. AI는 잊어야 할 기업 기밀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기억해서 활용해야 했던 위험 신호는 사실상 묻어뒀어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의 문제인 거죠. 피지컬 AI, 즉 로봇처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가 등장하면 기억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지를 설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밀 유출 문제, 범죄 예측 문제는 사실 그 거대한 질문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나마 희망적인 신호는 있어요. 허블 같은 도구의 등장이 AI를 보다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AI가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는 블랙박스였는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방향은 맞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의 의지와 제도가 따라가느냐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의 기억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AI의 기억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예요. 기업은 기밀을 지우고 싶어 했고, 피해자 가족은 신고를 바랬고, 직원들도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진은 달랐어요. 같은 기억을 두고도 이해관계가 다 달랐던 거예요. AI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결국 우리 사회가 AI에게 요구하는 것의 반영이에요. 앞으로 AI를 둘러싼 기술 경쟁과 법적 공방, 사회적 논쟁은 더 빠르게 달아오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